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오늘 금요일인데, 그죠? 또 한 주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영업일로는 2주 남았네, 그죠? 2주. 다음 주 29일 날이 폐장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한 주에다가 한 8일 남았나요? 올해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셀트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그죠? 오늘도 어쨌든 잘 버틴 거죠.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잘 버텼고, 그래서 오늘 셀트가 어쨌든 20일 그러니까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양봉을 위에 꼬리도 없이 그냥 끝까지, 그죠? 종가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이너스 500. 그래서 오늘 종가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죠. 저번에 이제 MSCI 리밸런싱 때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더니 오늘 이제 FTSE 리밸런싱에서는 외국계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다행이죠. 마이너스 500원에 마감을 시켰다. 봉도 괜찮았고,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결국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세를 보여줬지만은 우리 시장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이제 선반영이 좀 일부 된 상태에서 오늘 이제 리밸런싱, 외국인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에, 그죠?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을 살렸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는 기관들입니다, 그죠? 기관들.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게 결국 기관들의 매도가 시장을 망쳤고, 오늘도 어쨌든 지수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오늘 만약 기관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지수 충분히 오늘 플러스를 내면서, 그죠? 또 남아있는 연말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아무튼 셀트는 오늘 양봉을 내고 주봉상도 지금 보합이었으면 딱 양봉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봉이 지금 이제 아래 위에 꼬리를 달았죠, 그죠? 아래 위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힘의 우리가 균형이라고 해요, 그죠? 주가가 위로 올라가니까 누르고,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주가가 또 땡기는, 받쳐주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셀트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주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요 부분도 있죠, 그죠? 어쨌든 이쪽 배당 관련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셀트가 걱정이 되는 게 개인 주주들의 이제 이런 매도, 그죠? 대주주들의 매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는 그렇게 그 물량이 연말에 나올 건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 이제 이게 결정이 난 건 아니죠, 그죠? 금투세 자체가. 그래서 아직까지 50억을 할지 100억을 할지 부분보다도 전체 자체가 좀 결정이 확실히 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설령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물량 나올 거는 이제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도 공매도 관련 부분도, 그죠? 이제 내국인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이지 공매도도 그렇게 이제 할 게 없어요. 외국계 창고를 통한 부분에서는 쇼커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이제 국내 내국인, 그죠? 기관들로 통한 부분의 물량들이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아마 다 털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런 성장 주식들의 중장기를 하다 보니까 초기 국면에는 개인들이 어떤 주식이든, 과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현대건설이든 현대중공업이든 기아차든 초기에는 다 개인들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물량을. 제가 삼성전기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이제 어느 과도기가 지나는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어쨌든 바닥에서 다 팔아요. 바닥이라는 것은 현재의 주가보다도 올라와 있을지 내렸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셀트가 바닥인지, 그럼 지금도 개인들이 어쨌든 올해 5, 600만주 지금 언제 올해 아마 600만주 다 채울 것 같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면 바닥에서 일단은
어쨌든 팔면서 이제 내년에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팔아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셀트건의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그죠? 거의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상황은 많이 합니다. 저도 막 멍청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시장의 종목들을 쭉 봐보세요. 그죠? 셀트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에 들어앉아 있었을 것이고, 카카오에 안 들어와 있으면 현대차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주식이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쭉 종목들 내년을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내년에 과연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과연 카카오가, 내년에도 과연 현대차가, 내년에도 과연 또 뭐가 있어요? 포스코가, 그죠? LG화학이, 뭐 삼성전기가,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는 내년에는 어떨까, 여러분? 응? 이게 가장 주식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실적이에요. 그다음 시장이 좋으면 이제 성장이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이런 대형주 부분의 중장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셀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는 나 셀트 안 했으면 뭐 주식 안 했을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을 뭐 앞으로 뭐 10년, 5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다고 그랬죠. 어느 딱 시점이 되면 저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때 되면 가차없이 그죠? 또 다른 종목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계속 물량을 팔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내년에 파는 투자자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우선 하고 여러분들은 물량 잘 지키시고 오진에 단기 매매 열심히 해서 수익 나면 한 주라도 저축 드십시오. 아시겠죠? 자, 시장 보고 한 번 더 넘어오겠습니다. 오늘 수급도 의미가 있고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장고는 여러분들이 막 겁을 주면서 급정을 시키는데 그죠? 공매도는 치지를 못해요. 왜 치지 못할까 여러분들? 응?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공매도 칠 때는 그죠? 일부 뭐간에 조금 빌리기는 하고. 과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뭐 우리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막 20만 주, 70만 주씩 때리고 그랬어요. 공매도를. 지금 뭐 10만 주 보기가 힘들었죠. 5만 주 이상 보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죠?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셀트의 이제 공매도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못 가냐고요? 이제 마지막 기간 놈들이 갖다 갚아야죠. 지금 한 250만 원 남아있는 부분에서 일부, 그죠? 싸움은 끝났다, 이제. 보십시오, 내년에. 자,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어쨌거나,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급락을 했어요. 어제, 아무튼, 나스닥이 3.2% 급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1800포인트대예요. 그러니까 1800이면은 나스닥도 지금 이 저점은 깨버렸죠. 그죠? 1900포인트대 여기를 깨버렸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이 그 후발에 있는 이 갭, 결국은 이 갭이에요. 갭. 결국은 이제 이 갭을 지금 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갭을 좀 올해는 안 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갭을 메꾸면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의 하락 부분은 결국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파월 의장의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내년에 금리를 계속, 그죠?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긴축도 계속 하고. 근데 오늘, 어젯밤에 나왔던 게 소매 판매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 그러니까 통화도 긴축을 하고 금리도 올리면서 근데 이제 소매 판매 부분이 지금 어저께 0.6% 감소를 했죠. 10월 달보다도 그죠?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업들 지금 뭐 감원하고 있고, 해고시키고 있고, 이제 고용도 내년부터는 그죠? 크게 늘어나겠죠. 그죠? 시험들도 늘어날 것이고, 응?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미국 FOMC 회의가 없으니까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저께 이제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한 5.1%까지는, 그죠?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제, 그러면 내년에도 최소한, 금리를 0.5% 이상,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였는데, 당장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소매 판매가, 그죠?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뭐 어쨌든 크게 빠지지는 않은데서 요 갭은 좀 메꿔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이 돼서 오늘 밤에 어쨌든 양봉을 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이제 오늘 밤도 좀 빠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갭을 메꾸면 뭐 더 나쁠 거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제 특이한 부분은 테슬라가 결국 뭐 좀 플러스를 또 냈다는 게, 그죠? 어디 뭐 애플도 사실은 4%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국내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미국에 갔던 투자자들이, 그죠? 지금 뭐 테슬라가 가장 많잖아요. 투자자들이. 그 다음에 애플인데. 그거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쵸? 뭐 여러분들 여기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과정에서, 셀트의 내년은 이제 제2의 제가 도약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뭐 올해 뭐 이 종목, 저 종목 뭐, 그죠? 안 빠진 종목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미국 시장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뭐 거기에 어제 오후장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오늘 저는 참 오늘도 이제 보시면 보십시오. 이따 셀트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2,918억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FTSE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기관들이 오늘 3,500을 팔았어요. 이놈들 보세요. 지금 사모펀드 오늘 또 200억 팔았죠. 212억. 연기금은 보합이야. 투신 290억. 보험 102억. 금융투자 2,800억 팔았어요. 이런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 뭐 외국인들 선물을 팔았어요? 외국인들 선물도 7,300개 매수해요. 그 어제도 시장을 밀릴 때 더 밀어버린 놈들이 기관들이고요. 오늘 지수가 좀 그나마 외국인들이 뭐 FTS가 됐든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어쨌든 지수가 좀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대고 밀은 쪽이 누구냐? 이놈도 기관 놈들이에요. 자, 근데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도 이제 남아있는 놈들은 기관 놈들이에요, 이제는. 기관 놈들이 아니고 기관 내에 있는 물량이에요. 원래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기관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셀트에. 10년 지금 동무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외국계 쪽에서 이제 쇼커버가 일어났고, 이제, 국내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지금 이제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내일 여러분들, 셀트의 공매도 10년 싸움의, 과거의 싸움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그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는, 가격에 2만 3만원대, 그때는 상황이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죠? 5만원에 매수하신 분이 뭐 2만 하한가 4방 쳤는데, 그걸 참은 분들은 결국은 지금 성공했고, 사실은 셀트가 지금 배당까지 포함하면, 그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까지 포함하면 대박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옆에 그 계좌 하나 보여드렸잖아, 그죠? 주식 배당 계좌. 통지서,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당시의 상황 부분에서, 저희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강의했던 부분.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강의, 비록 유료 강의이지만, 꼭 청취를 하시고 강의비를, 그죠? 뭐든지 세상에 공짜는요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막 무방을 하면서 종목 공짜로 이렇게 요즘 막 에스테크 이런 것도 하고 했어요. 그죠? 근데 안 사죠? 왜? 공짜니까 그래요. 근데 회원님들 같은 경우 사라고 그러면 삽니까? 안 삽니까? 돈을 내고 회원에 가입을 했으니까 매수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죠? 유튜브이지만 공짜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들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무방하니까. 근데 2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내가 들으면 그게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강의 모두가 들으시고 셀트의 미래가, 과거가 어떤지를 확실히 가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쭉 안에 종목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결국은 뭐 플러스를 냈고, 그죠? 자동차 쪽. 오늘 현대차가 이제 아침부터 괜찮았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이제 뭐 우리 여기 전기 잘 만들 수도 있다. 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멕시코로 갚버린다.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하겠죠, 걔들도 뭐. 그렇게 오바마가 끌어들였는데. 오바마가 아니라 누구죠? 갑자기 바이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쪽. 그리고 이제 어제 카카오가 사실은 이제 뭐 급락을 했지만 오늘은 조금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카카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다시 또 8만 원을 깨버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참, 만약에 여러분들 막 LG,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거 가지고 계신 일반인도 대중도 되게 많잖아요. 이 보세요, 이거 지금. 이런 앞이 그러니까 SK 이것도 많이 빠졌지만은 이것도 뭐 최고가가 13만 4천 원이네. 아니요. 여기 최고가 얼마야 이게? 15만 원이죠. 15만 원. 15만 원인데 지금 이제 7만 8천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식도 비싸게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희망이 있을까요? 내후년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그죠? 제가 내년에는 리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됐든, 또,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5G가 됐든, 방산이 됐든.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바이오가 좋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어쨌든 셀트가 좋아지니까 좋아져요. 그러나 모든 바이오가 다 좋아지지는 못해요. 오늘 밑에 꼴을 받는 바이오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는 종목.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뭔가? 기준이. 그게 바로 셀트 기준이에요. 셀트의 어떤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 부분을.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보세요, 이런 거. 그죠? 그 혈전을 맨날 깨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게, 야, 카카오도 이상하게, 이게 좀 갈만하면 악재를 만들고, 그죠? 카카오도 사실 이게 뭐 17만원 3천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카카오는 17만원 3천원짜리가, 고점에 사신 분들은 17만 3천원이죠. 근데 지금 5만 4천원이에요. 요 앞에 몇까지 갔었습니까? 4만 6천원까지 빠졌었어요. 카카오가, 여러분. 셀트도 35만원에 사신 분들, 지금 뭐, 어쨌든 물론 뭐, 반토막, 났죠? 그죠? 근데, 이런 반토막이 더 났네, 보니까 뭐. 카카오가, 셀트도 아니고, 카카오가. 이런 시장이라는 거. 오늘도 이랬다는 거. 근데 거기에 비해 셀트는 오늘 뭐,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수급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종목들 쭉 보면은, 그죠? 썩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오늘 FTSE, 그죠? 리밸런싱 관련해서,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국내 기관놈들이, 어쨌거나, 제낀 부분에서는, 그죠?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지금 셀트의 위치, 그리고 또 셀트 내년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러분,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야 뭐 워낙, 그죠? 이게 뭐, 여기서 뭐 급락을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다 이 삼성전자 보세요. 이것도 좀 9만 6천원에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실트, 그죠? 내가 이 주식 사가지고 어쩌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근데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셀트를 선택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셀트를 선택한 게 결국 다른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왜 이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제가 이 우리 아들 녀석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셀트하고 저축을 넣는다고 그랬죠. 그죠? 용돈이 생기면. 근데 이때 그러니까 막 10월달만 하더라도 이놈이 그냥, 그죠? 셀트 그냥 아예 이제 안 되는 걸로 취급하고 그냥 제끼고 이것만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개념, 내가 왜 이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왜 저축을 드느냐, 그 생각 안 하는 거죠.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최고형처럼 보이고, 옆에 있는 주가는 내가 그냥 이거 셀트에 저축을 안 하고 이거에만 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은 또 이제 반대예요. 요즘은 이렇게 주가가 막 급락을 하고 하니까 이걸 또 위에서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저축을 들더라도 팔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할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또 셀트가 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죠. 왜 안 빠지고 이제 슬슬 밑에서 받아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오르면 조정을 받는데, 단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왜 내가 중장기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왜 포스코 케미칼을 여러분들한테, 그죠? 중장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식한테도 이게 지금 뭐 조정받는다고 끝났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성장 초기이니까. 그렇죠. 자, 잔소리가 자꾸 저걸 많아지는데. 자, 그래서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것도 지금요. 그죠? 38만원에서 지금 막. 근데 셀트는 지금 바닥을 미리 보였어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다른 이런, 그러니까 뭐 좀 앞에 이제 잘 나가는 애들 말고, 그죠? 14만원대. 13만 9천원. 그리고 지금 이제 뭐예요? 모습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죠. 그죠? 2022년도 6월 달에 저점이 13만 9천원이죠. 이 저점보다도 최근에 또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10월달, 9월달, 10월달 쌍바닥 저점이 더 높죠. 그리고 지금 11월달 말 또 저점 더 높죠. 더 높잖아요. 지금 보세요. 더 높잖아요. 그죠? 물론 연말에 이 고점을 19만원대를 저런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또 뭐예요? 조정받으면 저점을 더 높여 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든 기술적인 부분이든, 그죠? 너무 좋았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지수가, 그죠? 오늘 막 마이너스 뭐 30%였으면, 그랬으면 셀트도, 그죠? 상당히 보기 흉한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좀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만약 오늘 지수가 막 한 30% 빠졌으면 시초가부터 낮게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럼 뭐 더 밀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갭 하락에다가 22일에 강력한 저항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반대로 됐잖아요.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나버렸다. 그죠? 잔소리를 해서 그렇지. 에이, 자,
내일 강의는 간단하게 요점만 탁탁 할게요. 자, 이거 빨리 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시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75,000주 매수예요. 75,000주. 근데 오늘도 보세요. 개인들이 42,000주 매도죠. 기관들이 오늘 크게 매도를 했으니까 32,000주. 근데 기관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가. 근데 전체 시장에서 금융투자가 팔았지만 셀때 크게 판 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보험은 전체 시장에서 매도인데 매수야. 투신 매도인데 3,600주 매도야. 크지 않죠? 사모 200억 매도인데 1,300주 매도야. 크지 않죠? 연기금은 간망이야. 근데 9,600주. 그제 이틀 들어오고 오늘 살짝 누르고. 그럼 이번 주에 연기금은 간망 수준이고. 근데 수급에서 누가 보세요. 오늘 진양이 아마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분을 매수를 했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간도 한 번씩 들어오고, 장 막판에 들어온 애들이 모간 스탠리, UBS, 그리고 JP 모건, 셰럼이 뛰어 들어온 거죠. 장 막판에, 그죠? 이게 이제 FTSE 리밸런싱과 관련된 물량. 근데 이게 이제 MSCI 리밸런싱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쪽은 되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다른 점. 그 부분에서 아침부터 조금 들으려고 폼을 잡았던 데가 누구냐면 HSBC죠. 근데 아침에 시초가를 크게 눌렀던 창구가 누구냐면 이베스트거든요. 이베스트. 이베스트하고 하나는 똑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베스트가 오늘 8,500주 팔고 하나가 뭐예요? 8,700주 매수했으니까 이놈 물량이 이쪽 창구에서 이쪽에 넘어갔다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급주기 위해서 시초가를 밑으로 시초가를 낮게 시작했던 놈들이 누구냐? 이베스트니까. 그쵸? 그 CS? 그건 머리. 오늘 삼성이 누구예요, 얘들은? 이놈이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사 운용사 물량.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삼성이 용을 썼잖아. 막 올라가면 누르고, 그죠? 새끼들. 이제 너희들의 작업도 끝이 거의 머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급 창고도 좋았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근데 이제 앞에 제가 삼성전자도 오늘 FTSE 관련과 250만 주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도 벌써 삼성전자 누가 팔았어요? 기관놈들이 팔았어요. 연기금 56만 주 팔았어요, 오늘도. 이게 대한민국 기관놈들이에요. 응? 프로그램 오늘도 190만 주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 이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시면, 이번 주에 보면은 오늘 공매도가 1,600주예요. 1,600주. 어제 5,000주. 그저께 1,600주. 화요일 날 1,400주. 4,400주. 그게 공매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매도 못 치죠.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가 제가 그랬잖아요. 250만 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주. 이게 이제 올해까지는 제가 안 줄고 안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내년 가면 이제 펑펑 줍니다. 왜? 이제 외국계는 쇼코바 거의 마무리 되었고, 이제 국내 기관 창고 쪽이나 국내 펀드 쪽이나 이런 쪽에 붙어 있는 물량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도 파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주에 개인들 지금 4일 연속 매도, 어제 하루, 월요일 날 매수. 지난주부터 계속 팔아 제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 돈을 못 벌 수 있는 그들이다. 여러분들은 팔지 말고 오히려 한 주라도 저축을 넣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내년에 난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모르죠. 난 잘 팔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19만 5천원에 팔았으니까 잘 팔았어? 그래도 내년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한번 매도하고 나면 이제 쉽게 매수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내일 유로 특강에서 왜 내가 셀테리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이 힘들다고?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유료강의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아시겠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